댓글에 그러면 니네가 처음부터 이게 생짜 무식한 사람들이 근데 누수 이건 어떻게 하냐고 내가. 대략 80개 정도? 70, 한 6개, 8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. 뭘 한 거죠 그동안 그러면? 지금 이제 벌써 4월 달이고 그러면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정식 오픈 일부터는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. 그러니까 시공사한테 운영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개똥으로 들어요. 이게 네,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? 지금 이제 건물을 지으면 항상 우려되는 게 누수, 방음 이런 거거든요. 그러니까 이 조적 욕조를 방수 처리를 제대로 안 하거나 마감을 정석대로 안 해서 검은 테이프 있잖아요. 거기까지 물을 채워놓고 누수가 되는지 경과를 본 건데 지금 보면 한 3cm 정도 물이 빠졌어요. 자연 증발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물의 양. 여기 사실 담수량이 이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엄청 많은 물이거든요. 근데 저걸 통해서 일단 이게 누수가 있다고 판단이 됐고 이런 이 조적 욕조 타입인 게 우리 총 몇 개 있죠? 대략 80개 정도? 70, 한 6개, 8개 이 정도 되는 것 같은데. 저희는 몇 달 전부터 이거를 발견해서 얘기를 했어요. 시공할 때 제대로 안 한 거니 누수를 잡아달라. 그래서 지금 몇 달을 맡겨서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믿어달라, 알아서 잘 하고 있으니 이제 찾아갈 때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신경을 크게는 안 쓰고 있었다가 시간은 지나고 있는데 뭔가 나아지는 게 없어서 봤더니 심각하다는 판단을 내리고. 일단 누수 전문 업체가 몇 달 동안 안 왔던 거예요. 뭘 한 거죠 그동안 그러면 정확히? 시공사 측에서는 담수 테스트를 이런 식으로 테이프를 붙여놓고 파악한 다음에 재시공한다고 하는데 그 재시공하는 것조차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방수업체 섭외를 했고. 그래서 거기서 진단을 했어요? 네, 지금 시공 자체가 좀 미심쩍기도 하고 본래 썼던 자재 자체가 압력을 버티기에 부적합한 자재. 그 하자 보수를 하는 이 시공 자체도 물이란 게 사실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이걸 다 드러내고서 모든 붙은 덩어리들을 다 까내고 청소 싹 하고 하나의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거죠. 일부만 까내고 더 빠른들 분명히 취약부는 생긴다. 당장은 나타나지 않겠지만 또 하자가 생길 수 있는. 지금 이제 벌써 4월 달이고 시숙이 17일부터 진행이 되는 지금 이제 열흘 남짓 남았거든요. 지금 누수가 완전히 잡히지 않은 상태로 아무리 시숙이라고 해도 손님한테 방을 줄 수는 없잖아요. 근데 그건 둘째 치자고 시숙이니까 우리가 안 받으면 돼. 그러면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은 정식 오픈 일부터는 상품을 구매해서 투숙을 오실 텐데 뭐 어떻게 할 거냐는 거죠. 여기 급수가 그러니까 파이프라인이 취약부라 저기로도 이미 저기도 변색이 되는. 그러네.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지금 요 라인 위에부터 밑에까지 4개 라인이 다 이런 기실인데 누수의 흔적이 이제 발견이 된 거죠. 그리고 지금 저것도 저건데 이제 바닥에서 물이 올라오고 있잖아요. 지금도 약간 물이 비치네. 그러니까 취약 부분부터 이제 나오니까 원래 담수 테스트 하는 막 할 때는 더 심하게 좀 주변까지 젖었었는데 그래서 보면 이 원인이 이 안에가 이제 파이프 피트 공간인데 물이 차가지고 저렇게 두면은 결국 바닥에 나중에 다 뜰 텐데. 그때 예전에도 대표님이 생활형 숙박시설에 좀 어려운 점이다 뭐 이렇게 말씀해 주셨었잖아요. 근데 오늘 누수나 이런 부분들도 보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좀 크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생활용 숙박시설이 정확한 데이터는 모르지만 한 90% 이상은 결말이 안 좋아요. 그 이유는 생수군 객실 하나하나 다 개인한테 분양하는 거잖아요. 네. 일단 분양할 때 분양하는 회사 따로 있고 이제 분양하기 전에 시행을 일으키는 PF를 일으키는 시행사가 따로 있는 거고 그것도 시행사에서 이제 에쿼티라고 하는 현금 자산이 많으면 필요가 없지만 대부분 또 신탁사나 금융사를 끼고 하잖아요. 네. 그럼 또 돈 대주는 사람 따로 있고 시공을 해야 되니까 시공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리고 시공이 어느 정도 됐을 때 운영을 준비하는 저처럼 운영사가 따로 있는데 생활용 숙박시설이 대부분 실패하는 이유가 딱 이런 구조 때문이에요. 그러니까 목적이 하나여야 되는데 분양사는 목적이 말 그대로 분양하는 거야. 하나 3억 팔아서 뭐 커미션 3천만 원 그걸 이 사람들이 운영하는 거에 관심이 있을까? 아니 1도 없어요. 왜? 거꾸로 시행하는 사람들은 목적이 뭐냐? 이 전체 시행을 일으켜서 500억을 투자해서 1000억을 벌었어. 500억이 남잖아요. 그래서 시공사 돈 떼주고 내가 한 50억 갖는
목적이 너무 뚜렷해. 이것도 다시 얘기하지만 운영이랑은 별개. 시공사는 뭐냐? 더 단순해요. 하청을 받아서 지어주면 돼. 기업 이윤 붙여서 기업 이윤만 남기면 돼요. 또 제일 중요한 분양자, 등기 소유자들이 있잖아요. 간혹 어떤 분들은 돈이 많으신 분들은 진짜 세컨하우스 개념으로 사서 그냥 내 집처럼 쓰는 분들이 있지만 대부분 약간 투자 개념? 사놓고 객실을 이제 판매 상품으로 팔아서 그거에 대한 이윤을 나눠 갖는. 그러니까 이걸 들으신 분들이 생활형 숙박시설이 뭔진 몰라도 이 여기에 얽혀있는 사람들이 목적이 다 다르다는 건 아실 거잖아요. 이게 모든 거를 떠안는 거는 결국 운영사인 거예요. 예전에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가장 이상적인 거는 최소한 시공사랑 운영사가 같은 회사인 게 좋아요. 그래야지 운영사가 얘기한 대로 시공을 해주고, 여기도 예를 들어 보면 제가 뭐 일일이 다 얘기는 못하겠지만 복도에 스위치가 있어요. 호텔 객실 복도 한가운데 이 조명 스위치가 달려있어요. 집에서 껐다 켰다 하는. 그게 밖에 왜 있냐고. 그럼 손님이 지나가다가 너무 밝아 끄면 꺼지고, 어떤 사람은 너무 어두운 키면 켜지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이런 것 자체가 호텔을 지어보지 않은 무지한 사람들이 지었다는 거에 대한 증거인 거예요. 이런 것까지 우리가 찝어주는 거는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. 운영사는 말 그대로 그 만들어진 상품으로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는 거지. 그 우리가 어떻게 다 일일이 찝지? 지금 이런 게 수십 가지예요, 수십 가지. 근데 이제 이런 얘기 할 때쯤에 또 그럼 니네가 처음부터 잘 하지 그랬냐. 저희랑 운영 계약을 했던 게 벌써 한 4년 전이니까 그 몇 년 전부터 저는 얘기를 했어요. 시공이 되어지면 단계별로 우리한테 노티스를 줘라. 그럼 우리가 뭐 도면을 보고 얘기하던, 필요하면 현장 가서 얘기를 하던, 그러니까 손 쓸 수 없게 이미 건물이 지어져 버리면 손댈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단계별로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체크를 해서 자문을 해주겠다. 입이 닳도록 만날 때마다 얘기를 했었고, 근데 결국에는 이미 다 끝났어. 운영사는 사실은 투자한 것도 없고,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서 최약자예요. 이 전체 그룹 중에서. 그러니까 시공사한테 운영사가 뭐라고 얘기를 하잖아요. 개똥으로 들어요. 왜냐면 시공사한테 돈 주는 거는 시행사이기 때문에. 그럼 시행사에서 운영사가 원하는 거를 그대로 전달해주고 해줘야 되는데 또 그렇게 하냐? 안 해. 제가 그렇게 많이 얘기를 했는데도 결국에는 거의 모든 거를 다 스킵되었어요. 댓글에 그러면 니네가 처음부터 이게 생짜 무식한 사람들이, 저는 그런 사람들 안 신경도 안 써요. 왜냐면 그럼 그렇다고 제가 뭐 여기 현장에서 365일 있는 것도 그건 더더욱 말이 안 되잖아요. 그건 우리의 할 일이 아닌데. 가끔 저한테 DM이나 개인적으로 이렇게 모르시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. 생수에 대해서 이제 아마 거기에 인볼브가 돼 있거나 아니면 시행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은데 저는 추천하지 않죠. 이런 이유 때문에.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호텔 운영하는 거를 되게 쉽게 생각해요. 그냥 야 그거 뭐 돈 뭐 평일 5만 원, 주말 10만 원 정해서 팔면 되는 거 아니야. 대부분 그런 단순한 1차원적인 생각으로 대부분 망하거나 후회하죠. 호텔업은 정말 까다로운 거고, 그렇게 까다로운 거 대비 수익성도 되게 낮아요.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어쨌든 이 주어진 여건 안에서 최대한 역량을 발휘해서 상품을 포장 잘해서 잘 팔아야 되니까. 근데 누수 이건 어떻게 하냐고 내가. 심지어 몇 달 전부터 이제 누수에 대해서 체크해서 하자 보스로 요청했고 그동안 잘 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. 일단 이 건물이 지어지잖아요. 누수를 100% 잡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. 건물 다 뜯어내지 않는 이상.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대한 그 원인을 찾고 정확한 진단을 받아서, 그래서 그 문제점을 다 찝어내서 이제 각자 책임져야 될 사람들한테 그걸 던져줄 거예요. 그래서 그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그 해당 객실은 판매할 수가 없는 거고, 야 이 정도면 뭐 대충 방수 처리했으니까 일단 팔아보자,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게 했다 만약에 자다가 물벼락 맞으면 그런 거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요. 그러니까 그런 거는,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사실 브랜드가 생명이거든요.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 저는 팔 수 없어서. 시행사는 다 지어지고 분양 다 끝나면 그 시점에서 그냥 역할이 이제 끝나고 이후에는 운영사가 뭔가 알아서 하는 그런 구조인 그쵸. 건가요? 만약에 100% 분양이 됐다면 정말 다 이제 다 털고 나가는 거죠. 시행사, 시공사, 뭐 분양 대행사 다. 결국 이제 그때부터는 이 분양받은 등기 소유자들과 운영사와 이제 같이 소통을 하면서, 운영사가 우리는 이번 달 뭐 10억 벌었으니까 뭐 너네 9억 나눠주고 뭐 1억은 우리 뭐 비용 처리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구조라서,
아, 그러면은 정말로 이게 나중에 이 호텔이 오랫동안 그 브랜드 가치가 길게 잘 유지되는 정말 좋은 건물을 짓는 게 그렇게까지 시행사에게 진짜 메리트가 없는 일일 수도 있는 거네요. 그래서 문제는, 그러니까 이 구조 자체가, 이거는 나라나 지자체에서도 이제는 제한을 뒀으면 좋겠어. 이렇게 막 사업이라고 허가해주고 하면 결국 나중에 피해받는 거는 여기에 투자한 우리 주변의 누군가잖아요. 네. 처음에 이제 분양공고 할 때는 뭐 여기 뭐 3억 주고 사면 뭐 수익률 뭐 8%, 뭐 10몇 프로, 뭐 과장한 데는 뭐 20% 돌려준다. 그럼 사람들은 그 광고만 철떡같이 믿고 투자하는 거잖아요. 어차피 은행에 돈 넣어놓으면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지니까 네. 조금 리스크가 덜한 데 투자하는 게 낫잖아요. 네. 근데 이미 생활용 숙박시설의 이 잘못된 점들은 너무 많이 밝혀졌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생수군 제 생각에는 많이 줄 것 같아요. 왜냐면 생수구로 피를 본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누가 거기에 투자를 하겠어요. 그래서 뭐 이 영상을 보고도 뭐 또 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 정확한 팩트 없이 그냥 다는 댓글은 저는 아예 무시하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왜 올리냐, 가장 큰 거는 우리는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든 잡아서 잘 운영을 할 거다라는 거를 반증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거고, 두 번째는 아주 큰 이유는 아니지만 생활용 숙박시설의 이 현실을 좀 알려주고 싶었어요. 아까 얘기했지만 저한테 문의가 생각보다 많이 오거든요. 혹시 이런 시행사업을 고민하거나 혹은 이런 데 투자를 고민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충분히 학습하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이 생활용 숙박시설이 참 이런 풀어야 될 게 되게 많긴 한데, 지금 주어진 현실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메이크업을 하고 보완을 해서 최소한 저희를 믿고 저희 브랜드를 보고 찾아와 주신 분들한테는 좋은 여행, 만족하는 여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직원들이랑 준비할 테니 기대해 주시고, 5월 1일 날 오픈이 되면 양양에서 뵙겠습니다. 조떼꾸알.